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머를 활용해서 N to 1 문제, 즉 N개의 토큰을 입력을 넣어줬을 때에 하나의 클래스가 튀어나오는 그러한 문제를 트랜스포머를 활용해서 직접 하나씩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코드들을 좀 보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코드가 이 첫 번째 코드입니다. Practice 1 N to 1 Topic Classific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것들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BERT라고 하는 프리트레이닝 되어 있는 모델을 가져다가 쓸 것인가. 근데 그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구현했던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그 데이터를 카피해 올 것인가. 그러니까 reuse라고 제가 써놨죠. 우리가 BERT 코드를 짜놓은 것을 쓸 건데 어떻게 프리트레이닝 된 것을 카피할 거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때 들어가는 입력, 출력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좀 다 접어 볼게요. 코드 구조부터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셋을 관장하는 데이터 모듈 파트가 있고요. 데이터 모듈 파트가 있고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토픽 클래시파이어가 파이토치 라이트닝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체입니다. 이게 다죠. 그래서 하나씩 좀 볼게요. 우리가 CLI 메인에 가게 되면 배치 사이즈, 맥시멈 시퀀스 랭스 이거는 그때그때 정의하기 나름인데 저는 200개 정도로 한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들을 처리하도록 해놨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데이터 처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로딩을 해서 이미 ID 형태로 다 컨버팅을 시켜놔야 되겠죠. 그 파트가 저기에 있고요. 그 부분을 이따가 다시 한번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선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훈련 트레이너를 돌릴 겁니다. 피팅이란 모델을 할 거고요. 다 모델이 끝나게 되면 그때의 얼리 스타핑 된 죄송합니다. 최고의 모델을 가져다가 테스트까지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까지 해볼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거 하나씩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우리 데이터 자체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 있는 거 하니 데이터에 가서 클래시피케이션 가셔서 여기 train valid test 제가 이게 올려놨습니다. 요걸 각각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클루라고 최근에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클루 데이터셋에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처리해서 여기 보시면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문장 탭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라벨 이게 문장 라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총 아마 트레인 자체가 꽤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테스트 트레인 밸리드의 기준은 클루에 있는 오리지널 기준을 그대로 따라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친구를 데이터 모듈을 가게 되면 이제 따라가 볼게요. 데이터 모듈을 가게 되면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Prepare Data, Setup Data. 자, 요거는 약간의 파이토시 라이트닝에 특화된 문법인데, 자, Prepare Data와 Setup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파이토치 라이트닝을 쓰시는 분들만 조금 신경 쓰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파이토치 라이팅에서는 데이터를 관장할 때 두 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서 접근하도록 그 좀 가이드하고 있어요. 각각 보시면 프리페어 데이터는 어떤 거가 하면 GPU 한 번,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다운받거나 혹은 데이터를 뭐 전처리하거나 해서 단 한 번만 수행되면 되는 것들이 여기입니다. 거기다 이걸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셋업은 뭐냐면 셋업은 그것들이 매번 우리가 병렬 처리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PU 하나 갖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병렬 처리할 때를 가정하신다면 이 아래쪽 파트에서 병렬 처리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수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통 구현이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파이토지 라이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그때그때 사실 파이토지 라이팅이 그 가이드하는 문법이 바뀌면 이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 다 지우고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뭐
일반적으로는 이걸 나눠주지 않고 한 번에 이닛에 넣든지 뭐 다른 함수 넣어서 처리도 한다. 이 정도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트랜스포머를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하나 정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TSV 형태로 데이터를 로딩하고 나서 여기에 토크나이저로 저희는 버트를 쓸 겁니다. 버트. 자, 이 버트는 어디서 갖고 오냐? 그럼 버트에 프리트레이닝된 토크나이저와 프리트레이닝 되어 있는 버트 모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떤 걸 갖고 올 거냐면 우리가 클루 버트, 그러니까 클루에서 기본적으로 배포해주고 있는 버트가 있습니다. 그 버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클루의 버트 베이스라는 친구를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즈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토크나이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물론 토크나이저부터 여러분이 다 짜도 돼요. 그런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원리만 이해하고 계시면 셀프 토크나이저 정도는 그냥 외부의 걸 같이 다 쓰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토크나이저를 로딩을 해놓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벨 딕셔너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라벨 딕셔너리는 우리가 훈련 데이터에 존재하고 있는 라벨들을 가져다가 그것에 유니크하게 라벨을 뽑아주고요. 그 라벨 보캐블러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클래스는 당연하게도 그 라벨 개수만큼 되겠죠. 아마 제 기억이 13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셋업 스텝에서 토픽의 이 데이터셋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가볼게요. 토픽 데이터셋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 토픽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 굉장히 단출하죠. 별거 없어요. 심플합니다. 여러분이 신경 쓸 건 딱 두 가지예요. 이 부분. 랭스는 가장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오류가 많이 나는 파트인데 항상 랭스는 내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리턴해 주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웃풋의 개수만큼 해놨네요. 그리고 나머지 파트는 그냥 로딩 될 때 이 버트의 이 패스트 토크나이저 이 친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패딩을 명확하게 해놨어요. 패딩 맥스 랭스로 무조건 한정시켜 놨고 만약에 맥스가 넘어가면 잘라버리도록 해놨고요. 리턴이 파이토치 텐서 형태로 리턴되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맥스 랭스만큼 해서 만약에 맥스 랭스보다 부족한, 그러니까 조금 더 짧은 문장들이 온다 그러면은 패딩 심볼로 채워지도록 해놨습니다. 그때 패딩 심볼 같은 경우는 이 토크나이저 갖고 있는 패딩 심볼로 채워지겠죠. 그렇게 처리해놨습니다. 아마 0번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get item, 요 get item이 이 파이토치의 데이터 로더, 여기 보시면 이제 나중에 데이터 로더에 이 친구를 먹여주게 되는데 이 친구가 배치 사이즈 개수만큼 불러낼 때 몇 번째 인덱스에서 갖고 올 거냐에 결정해줘서 넘겨줄 거고요. 그게 인덱스로 들어오게 되면 그 인덱스를 여기서 가져와서 처리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부분은 이미 토크나이저가 파이토치 텐서 형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풋 3개는 모두 다 인덱스로 굳이가 따로 그 텐서 형태 바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라벨은 우리가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넘파이든지 혹은 토치의 텐서 형태로 이렇게 묶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4개가 한 번에 데이터 로더가 만들어준 결과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요 형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 모듈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트레이너를 가보겠습니다. 트레이너를 가보면 잘못 왔네요. 트레이너가 아니고 2층으로 가야 되겠죠. 토픽 클래시파이어. 자, 토픽 클래시파이어로 가보게 되면 여기서는 조금 사실은 허깅 페이스 자체만 쓸 거면 여러분들이 전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기존에 짜놓은 코드를 재활용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트랜스포머가 잘 작동되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짜놓은 버트를 제가 여기 놨습니다. 커먼즈에 버트라는 데 가보면 우리가 기존에 짰던 어텐션이라든지 버트 임베딩, 버트 풀러, 컴피그 이런 게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재활용하시면 돼요. 재활용하시는 게 여기서 두 가지를 한 거죠. 하나는 트랜스포머즈, 그러니까 허깅 페이스에 있는 버트 모델과 버트 컴피그를 로딩을 해와서 실제로 우리가 쓰고자 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링, 그러니까 클루에서 배포하고 있는 버트를 로딩하는 게 요겁니다. 컴피그와 버트를 로딩을 하고요. 여기서는 우리 건데 여기서는 ours라고 제가 표현해 줄게요.
나의 컴피그와 나의 인코더, 버트 인코더를 만들어낼 때 똑같이 버트 컴피그를 요 버트 컴피그는 우리가 만든 버트 컴피그예요. 그래서 버트 컴피그가 여기 있습니다. 직접 넣어서 만든 형태의 컴피그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허깅 페이스 컴피그를 넣어주게 되면 우리 모델을 로딩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넣어주면 셀프 인코더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요게 중요한 파트인데 턴트죠. 여기서 방금 우리가 갖고 왔던 허깅 페이스 버트 모델을 카피하도록 해놨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메모리를 조금 고민하시긴 하셔야 돼요. 사실 요거는 우리가 한 번만 카피하고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나중에 지워버리시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교육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폴드 디멘전, 그러니까 마지막에 디멘전이 우리의 요 인코더의 플로댄스에서 갖고들 해놨고요. 뭐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풀드 디멘전에서 다시 넘버 오브 클래스만큼 아웃풋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모델 네트워크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실제 포워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포워드는 매번 트레이닝 스텝이든 밸리 스텝이든 테스트 스텝이든 분리게 될 텐데 포워드 스텝만 보시게 되면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 인코더, 버트 인코더 짜는 거 저번에 하셨던 거 똑같아요. 버트 인코더 돌리고요. 버트 인코더 돌린 결과물이 실제로 그 내빼는 결과물은 우리가 가공해 놓기를 세 가지가 풀드 아웃풋, 언더바, 레이 어텐션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풀드 아웃풋만 쓰게 되겠죠. 나중에 디버깅 위해서라면 이걸 쓸 텐데 뭐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풀드 아웃풋을 넣고요. 이 친구가 다시 투 아웃풋, 그러니까 요거죠. 리니어 형태로 바뀌어서 클래스 로짓이 튀어나오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짓 값과 로스 값을 계산해야 되는 게 어딜까요? 여기죠. 트레이닝 스텝 안에서 로스 값을 크라이테리온을 이용해서, 우리 크라이테리온은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라벨과 비교해서 그걸 가지고 모니터링 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나머지 다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딱 하나 다른 거는 밸리데이션 스텝에서 성능을 측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성능을 측정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어큐러시라고 하는 파이토치 라이트닝을 만든 팀에서 만든 토치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토치 매트릭스의 어큐러시라는 요 메저를 가져다가 F1 메저를 가져다가 이렇게 결과를 측정하도록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꼭 그 기억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해놓은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능 향상을 위해서라면 트랜스포머를 파인 튜닝하거나 트랜스포머 자체에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옵티마이저 컨피그레이션들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러닝 레이트도 조정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계속 고정적인 것만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러닝 레이트가 디케이 된다든지 혹은 뭐 컨피그레이션 옵티마이저를 하기 전에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좀 잘한다든지 뭐 굉장히 많은 테크닉들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요것들을 더 넣어주시면 보강해 주시면 성능이 올라갈 겁니다. 저는 지금 아주 기본 골격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참고 삼을 논문을 제가 먼저 하나 보여드리자면 잠시만요. 여기서 트랜스포머 트레이닝 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기존의 프리 트레이닝 코드를 조금 더 잘 파인 튜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연구가 이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만 좀 설명드리자면 다른 거 내가 별 노력하지 않고 버트만 가지고 랜덤한 시드만 바꿔주면 이렇게 좋아지더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항상 좋은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몇 가지 그 실험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N2원 설명을 쭉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돌려보시면 한 6에폭 정도를 돌게 되면 성능이 잘 나올 거고요. 이 얼리 스타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에폭도 필요 없는 게 제가 돌려보면
거의 1 에폭, 2 에폭 안에 가장 최고 성능이 나와요. 이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능이 꽤 잘 나오고 대략 한 이게 클루버트의 오피셜 벤치마크 퍼포먼스가 85%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뭐 별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돌려봐도 한 이 정도 나옵니다. 별 테크닉 없이도. 그래서 우리가 짰던 버트, 엔터 문제를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